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수시 모집 기간을 앞두고 고등학생을 위한 경남대학 진학박람회가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눈길을 끌었는지 고혜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지난 16, 17일 제6회 대학 진학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대학 진학 박람회가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건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꿈을 찾아 나누고 상담받고 대학 가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연과 상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2017 대입에 관한 수시 전형과 각 대학의 특성화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학 정보관과 맞춤 상담관 등 총 8개관이 운영됐으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4가지의 어울림마당이 새로 개설됐습니다. 어울림마당은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진로 전문가의 강연, 캠퍼스 투어, 꿈기 가득 고교 동아리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특히 꿈기 가득 고교 동아리 한마당은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모의법정, 토론 배틀, 동아리 발표대 등 동아리 활동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경상대에서 체험 코스를 처음 해보는데 준비 과정 동안 과연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개최했던 이전의 박람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대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과 대학 진학이라는 박람회 취지에 따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거점 중심 대학으로서 경상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 대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입시에서 체계적인 정보로 경남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GNU 뉴스 고혜주입니다. 입에선 즐겁지만 과하면 건강을 해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짠맛인데요. 짠 식습관에서 비롯된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저나트륨 식단, 장형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심시간 우리 대학 주변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학내 식당과 다양한 음식점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는 맵고 짜고 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더 찾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떡볶이, 찜닭, 갈비찜과 같은 매운 음식과 찌개와 같은 짠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된 대학생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식사 메뉴 투표 결과입니다. 찌개류와 백반과 같은 한식이 77%, 그 뒤로 분식과 중식, 패스트푸드 순입니다. 선호하는 메뉴들의 나트륨 함량은 모두 높은 편입니다. 학생 3명이 어제 먹은 식단표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은 이렇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인 것에 비해 학생 3명 모두 한 끼 식사에서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와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외식을 하는 경우나 기숙사와 같이 짜여진 식단이 있는 경우는 노력조차 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요리를 할 때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등을 이용해 다른 맛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멸치, 다시다, 새우, 표고버섯 등 천연 조미료의 사용은 풍미와 건강을 모두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기숙사생들과 같이 짜여진 식단이 있는 경우의 방법입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엔 나트륨이 더 많이 있는데요. 국물을 평소의 반, 그리고 건더기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소스는 덜어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와 함께 하는 음식이 나올 때 미리 덜어내고 먹는 건 어떨까요? 채소류, 콩류, 유제품, 견과류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음식들 기억하고 챙겨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물 자주 마시기, 운동으로 땀 배출, 외식과 가공식품 줄이기 등등 기타 생활 습관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방법들로 입도 즐겁고 몸도 즐거운 개척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경남 최초로 진주 택시 어플을 개발한 것에 이어서 진주시에서는 음성인식 무인콜을 도입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됐고 시에게 주는 이익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우리 학교 정문앞 모습입니다. 진주 택시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화로만 택시를 부르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학교에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비 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굳이 어디 찾아가지 않더라도 찾아가지 않고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그 어플 하나로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 12월 교통행정과에서 개발된 이 어플은 여성 운전자, 모험택시 등의 지정 호출을 할 수 있고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 거부 등으로 인한 기사 퇴출 관리가 가능하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콜 취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플 도입 이후 진주시에서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주택시 어플에 기업과 지자체 최초로 폰 프로그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음성 인식 무인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이용을 못합니다. 젊은 층도 활용하기가 좋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 택시 호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음성인식 무인콜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번호 입력 후 읍면동을 포함한 출발지 명칭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주위에 보이는 건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해피콜이나 문자가 오게 되고 잠시 후엔 택시가 도착합니다. 이 체계에 들어가는 돈은 전국 지자체가 콜센터에 지원하는 최대 금액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시의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있어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무인콜, 우리 학교 학생들과 진주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GNU 뉴스 김종원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7월 18일부터 5주간 경상대학교에서 제3차 2016년 경상대학교 AFDX 국제여름학교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최광지 교수가 대표인 경상오페라단은 여름 특별기획 공연으로 로시니의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8월 5일 저녁 7시 30분, 8월 6일 오후 5시 각각 경상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병원은 7월 15일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병원 경남권역 관절센터에서 이정자 회장 흉상제막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 여성사업가 이정자 회장은 2015년 4월 경상대학교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경상대학교 병원에 현금 20억 원 등 모두 35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각각 기탁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강석진 교수와 학생 39명은 7월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산청군 차항면 부안마을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이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다솜둥지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출판부 김종길 편집장이 인문여행 에세이 지리산 남자기행을 펴냈습니다. 지리산 남자기행은 10년 넘게 지리산 남자 50여곳을 모두 탐방한 김종길 편집장이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품고 있는 23곳의 남자를 배경으로 참나를 구하는 고요한 자유의 길을 모색하는 책이라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7월 19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움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상생발전 포럼은 경상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교류 협력 사업으로 시군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7월 20일 오후 5시 30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신용협동조합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대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98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8,220만 원의 발전 기금을 기탁하여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아시나요?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창작가 문화에서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에게 직녀라는 딸이 있었어. 일찍 취직에 성공한 직녀를 시집 보내기 위해 사윗감을 찾는 중이었지. 그러던 왕은 지상의 성실한 일꾼 견우를 사위로 맞아 둘은 행복한 신혼부부가 되었단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에게 빠진 나머지 견우와 직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워터파크와 놀이동산만 다니며 허송세월만 보냈어. 소처럼 게으른 그들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하늘나라 왕은 견우와 직녀를 동서로 귀양 보내고 스마트폰도 빼앗아 버렸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견우와 직녀는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지. 하늘나라 왕은 1년에 딱 한 번 7월 7일에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지만 서로 말을 나눌 수 없어 그들은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이 바다를 만들어 엄청난 홍수가 나 동물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 동물들은 살기 위해 그들의 눈물을 멈춰야겠다 생각했고 각 동물 대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어. 그중 까치와 까마귀가 지원해 다리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어. 그렇게 전국의 까치와 까마귀가 모여 다리를 만드는 오작교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석날이 되어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어. 그들은 행복했지만 견우와 직녀의 무게를 머리로 견디던 까치와 까마귀에게는 탈모가 오기도 했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 때문인지 7월 칠석날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또 둘이 헤어져야 하는 그 다음 날에도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부른단다. 혹시 친구의 전공에 대해 궁금한 적은 없으셨나요? 경상대학교 방송국 기자 본인의 전공 지식을 직접 알려주는 시간. 기자들의 전공 건축공학과 편입니다. 잘생긴 신사들의 꼬이고 꼬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와 재치 있는 입담까지 4명의 신사들이 펼친 로맨틱 멜로 드라마 신사의 품격입니다. 그 속에서 스쳐간 건축공학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완성까지 며칠이나 더 걸릴까? 다음 목요일 정도까진 꼬박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화요일까지 끝내. 수요일이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네. 서초동 개인병원 스키는 뭐로 갈지 스타트했어? 라임스톤, 화강석, 노출 콘크리트 셋 중 하나로 갈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라임스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상사 눈치 보는 직원. 자신감은 없어 보이지만 건축가의 면모는 보이네요. 라임스톤이라는 재료의 특징과 병원이라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매칭했는데요. 재료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갖가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이 유리인 건물을 보겠습니다. 외관상의 뛰어난 디자인 효과와 건물 안에서의 좋은 전망, 또 자연 채광의 유리에 인공 조명을 줄일 수 있지만 여름철엔 실내 온도의 빠른 상승으로 냉방비 폭탄이 예상되네요. 주택에 자주 이용되는 돌과 벽돌. 건축에서는 조적식 구조 재료라고 합니다. 돌과 벽돌은 고대부터 이용되었고 우리 눈에 익은 재료인 만큼 건축물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잘 받기도 합니다. 건축에 있어선 온도, 습도, 강수량, 주위 환경까지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 예로 추운 지방의 집 모양입니다. 초등학생 그림 같은 외관이네요. 특징을 살펴보면 뾰족한 지붕과 작은 창문들, 눈이 쌓이지 않게 하며 찬바람을 막는 구조네요. 환경에 따라 변한 건축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태양의 고도와 뜨는 방향에 따라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거나 바람 많은 제주의 높은 돌담, 기후에 따라 다른 미음, 디귿, 일자형 집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몰랐던 건축 이야기 좀 더 쉽게 다가오셨나요? 기자들의 전공 건축공학과 편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적지가 명확하고 빠른 고속도로보다 느리지만 넘어지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치는 길. 무모하더라도 도전할 만한 경험이 되진 않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